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교회사 이야기.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한국교회사 이야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주일학교 운동의 시작이란 제목의 이야기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의 계절입니다. 손을 잡고 다니면서 선생님을 졸졸 따르는 아이들을 곁에서 살피는 일은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인 저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아마 어렸을 적 행복했던 주일학교의 기억들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원래 평신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로버트 레이크스는 영국 글루체스터의 지역신문을 운영하였습니다. 1780년대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240년 전쯤이네요. 교도소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이 신문사 사장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사회는 부패했고 빠른 산업화는 아동들이 대거 도시의 공장 직공으로 내몰리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저임금의 노예처럼 일하는 아이들이 일요일이면 거리로 나와서 폭행을 저지르고 농작물을 훔치는 등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레이크스는 공장이 쉬는 일요일만이라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직 교사를 고용하여 거리의 아이들에게 글과 산수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재로 교통비를 제공하고 교사를 고용하고 자신의 집까지 개방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 여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었고 더 나아가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주일학교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믿음과 윤리 교육을 위한 교회 교육으로 더욱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88년 1월 이 학당 내에서 어린이 12명과 여선교사 4명이 성서 공부를 한 것이 첫 주일학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선교사가 온 게 1885년이니까 한 2, 3년 지난 뒤네요. 미국 감리교 선교사 노블은 1896년 평양에서 주일학교 운동을 활성화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사범반도 조직했습니다. 1903년부터는 유년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5세에서 15세 아동들에게 주로 성서를 가르치는 운동으로 확산되어서 평양과 서울의 여러 교회에 주일학교가 세워지면서 확장되었습니다. 1911년에 이르러서는 6개 개신교단의 선교사들과 윤치호, 남공혁 등이 연합해서 주일학교위원회를 조직하고 세계통일공과를 우리나라 말로 편집해서 계단공과도 발행하였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주일학교 운동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계몽을 통한 구국운동으로 여겨졌습니다. 1921년부터 주일학교 운동의 확산을 위해 전국 주일학교 대회가 열렸는데 2천여 명의 교사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4년마다 서울, 평양, 대구 등지에서 열려서 주일학교 운동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에 대한 선교사들의 미온한 태도를 보한 한국 지도자들은 조선주일학교연합회라는 따로 독립기구를 만들었고 한국교회 미래인 아동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주일학교 운동은 일본이 주도하는 일제식 공교육의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1924년 이후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매주일 교사들을 파송해서 아동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름성경학교는 그 기록이 1922년부터 시작했다고 했고요. 10년 뒤인 1934년에는 전국적으로 13만 명의 아동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명의 교사들이 한 곳에 모이고요. 13만 명의 아동들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어떻게 보였을 거고 일제정부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주일학교연합회에서 발간했던 아이생활이라는 잡지는 당대 최고 아동 잡지였는데 사회참여, 민족문화, 아동문학 발전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제는 1938년 이 잡지를 폐간시켰다고 합니다.
구한말 그리고 일제시대에 주일학교에 모였을 아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들도 출애굽 이야기와 다윗왕 이야기에서 미래의 소망을 키웠을 것이고 약한 자들을 돌보셨던 예수님 이야기에서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맞는 여름에도 작은 이민교회 마당을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들 역시 같은 소망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였습니다.